안녕하세요. 이주환 교수입니다. 에듀윌 쪽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에듀윌 수강생의 질문이 들어왔네요. 수원 수입 할달구 무선동 근생외로 표시되었던데 부동산 중개업 개설 가능한 것이 맞는지요?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려면 여기에 전입신고만 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실로 두기만 하면 될까요? 낙찰되면 시세차익 노려서 팔고 안 팔리면 중개업 개설만 해놓으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요거 물건 조금 얘기가 복잡한 듯한 얘기가 좀 몇 가지 있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 경기도 수원시 8달구 오피스텔인데요. 대지권이 한 평이고 건물 면적 6.27평, 오피스텔이 5천짜리가 3,500 떨어지고 미납됐는데 그리고 또 3,500에 나온 거 2,400 떨어지니까 3,400 받고 미납했죠? 왜 두 번이나 유찰했을까요? 왜 미납됐을까요?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이 자기 돈이 있다면 이거 뭐 미납은 안 하겠지만 자기 돈이 없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여러분 지금 질문과 이 얘기를 조금 두 개 얘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질문요. 애들 쪽에 수강생 질문들이 첫 번째가 이게 지금 중개사무소 개설 가능한지요? 맞아요. 업무시설 돼 있었거든요. 그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려면 여기 전입신고하지 않으면 된다. 맞아요. 전입 누가 하면 주택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죠. 건축법상은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지만 세법상에는 전입신고하면 주택으로 봅니다. 법마다 달라요. 마치 이런 거죠. 미성년자 몇 살? 18, 19, 20살. 법마다 달라요. 형법, 선거법, 뭐 이런 법마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보느냐 아니냐 안 보느냐 이것도 법마다 다르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보면 여기에 전입신고만 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건 좀 잘못됐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해도 돼요.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당연히 주택이 아니죠. 오피스를 받아서 중개사무소 오픈했다. 그러면 당연히 주택이 아니죠. 공실로 가만두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공실로 안 두고 전입신고 점유만 안 하면 사업자 등록 내고서 내가 거기 어떤 업무 공간을 쓴다. 이건 주택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낙찰되고 시세책 팔아서 차익 노려서 팔고 안 팔리면 중개 개설 등록만 해놓으려고 합니다. 개설 등록하면 당연히 사업자 등록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사업자 등록 내고 개설 등록 해놓고 두고 있다. 주택은 아닌데 이 물건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조금 생각지도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물건을 보면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것 때 저도 한참 봤거든요. 전유면적 20.75m 중 14.7은 업무시설 오피스텔로 되어 있고 5.99는 일부 공용시설로 현재 복도로 이용 중임 써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여러분 여기 보면 좀 독특한 케이스에서 저도 한참 봤는데 오피스텔을 잘게 쪼개서 엄청나게 많이 뒀죠. 그랬는데 여기 지금 오피스텔 나름대로 이렇게 쭉 해서 오피스텔을 두었는데 참 희한한 그런 내용을 좀 봤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좀 더 자세히 나오더라고요. 건축물 대장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전체가 20점 얼마인데 14.72는 업무시설이고 나머지 5.99는 일부 공용 부분으로 기존 전유 부분으로 현재 층복도 즉 이런 거예요. 공간이 이렇게 있고 여기 복도가 있으면 복도가 복도 공간이 넓어지면서 전유 면적이 뒤로 빠진 겁니다. 마치 이런 그림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예, 이런 거예요. 이 물건은 지금 보시면 이게 복도인데 실제는 점유분이 여기 좀 더 넓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점유분의 일부는 복도로 쓴다는 얘기예요. 뭐 그러면 뭐 그게 뭐 어쨌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이 물건을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자, 지금 요거는 제가 약간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물건 나온 물건이 이렇게 있으면 원래 이렇게 있고 여기가 복도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이건 어떻게 되느냐, 복도가 좀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거 지금 건축물 대장 보니까 문화 및 집배시설인데 업무시설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을 할 때 분양 면적을 넓혀 놓고 복도를 맞추다 보니까 이게 지금 후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도 공간이 넓어진 거죠.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소방법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또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다 보니까 복도가 좀 더 넓어져야 된다, 이런 조건을 맞추다 보니까 분양 면적은 조금 더 넓게 하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거 전체 분양은 20점 얼마로 분양해 놓고 5m 제곱은 복도, 15m 제곱은 주거용 오피스텔, 뭐 이런 개념으로 해놓은 겁니다. 이 질문이 포인트가 잘못됐어요. 이게 이제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싸게 받으면 되지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낙찰받은 사람들이 왜 잔금을 안 냈을까요? 3,500에 받으면 약 350의 보증금을 포기한 거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들이 이거를 포기한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 이겁니다. 그냥 나는 갭 투자해보겠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낙찰 받고 잔금을 낼 때 현찰을 내고 싶지 않고 대출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은행은 절대 이런 물건 대출 안 해줍니다. 왜? 전체가 돼 있는데 전체 중에 일부, 여기서는 약 4분의 1 면적이 복도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물건을 담보 안 잡아주니까 잔금 대출 안 됐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이 교수님 전 돈 있어요. 제가 돈 내고 받으면 되죠. 3,500짜리 떨어져서 2,500 떨어졌고 내가 돈 내면 되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돈 내고 내가 들어가면 나중에 못 팔아요. 금액이 올라서 팔려고 보면 여기는 100% 현찰 내고 들어오는 사람 아니면 매입을 할 수 없다,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유리한 컨디션이 아닙니다. 즉 지금 현재 5천짜리가 3,500 떨어졌고 미납, 3,500에서 2,400 떨어지니까 또 3,300 낙찰받고 미납, 2,400 됐죠? 1,700 됐죠? 한 1,000만 원 이내로 떨어진다 이러면 뭐 내가 받아서 뭐 한다 이럴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건 낙찰받았을 때 잔금 내는 것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잔금을 냈다 하더라도 매각에서는 조금 힘들어요. 왜? 사는 사람이 좀 제값 내라 이러면 제값 낼 때 대출 등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 땅 일부가 복도로 쓰이는데 막지도 못해요. 이런 구조는 뭔가 좀 재산권 행사에 좀 안 맞죠. 그래서 제가 요거는 우량의 투자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커트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